오늘 이슈 돋보기 시간에는요, 백신 얘기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측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이야기를 꺼냈죠. 백신의 특허를 풀어서 누구든지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측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사실 갑작스럽게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건 아닙니다.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WHO라든지 또는 세계 각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이 지식재산권을 풀어야 된다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노벨상 수상자 한 70여 명과 전직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압력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서한을 보내서 세계의 이 세계인들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풀어야 된다. 이건 공공재다. 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그런 압력들이 쌓여가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네들의 시노팜, 스푸트니크라는 그런 백신을 갖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약 한 50여 개국,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70여 개국에 어떤 나라에는 무상으로, 어떤 나라에는 어쨌든 공여를 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벨트를 형성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이 백신 주권주의,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뭐 자기네들 인구의 한 배 이상의 어떤 이 백신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직면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백신 양극화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도리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이게 세계적인 어떤 경제 회복에 특정 국가들만 이렇게 제외됐을 때 그러면 이 경제 회복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뭐 거기에 대해서 영국 전 총리가 이렇게 표현했더만요.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 미국 GDP도 손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신을 이렇게 지금 그 지재권을 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의 백신 싹쓸이 논란이 아무래도 비난을 받게 되다 보니까 공급 확대 방안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재산권이 면제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미 출시된 그런 백신의 지재권을 면제했다. 그러면 특허를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시된 어떤 백신을 복제해서 복제품을 임상까지 해갖고 이렇게 개발해서 생산한다는 건 가능해지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백신이 두 가지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같이 그 메신저 리보핵선, 메신저 RNA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신 같은 단백질 쪽 그 계통이 있고, 이 두 가지인데 메신저 리보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이 제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풀리더라도 그것을 시설을 뭐 갖춘다거나 뭐 한다거나 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 단백질 제조업 쪽은 사실은 지금 위탁 생산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훨씬 더 빨리 우리가 특허를 갖고 와서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신 경우가 훨씬 더 자체 생산이 빠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CMO 기업들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CMO 생산 기지가 많은 곳이 이제 우리나라로 알려져 있고, CMO 강국이 일단 될 수 있었던 이유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대기업들이 그 신선장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고 있다가 이게 바이오 쪽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재였고요.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에 좀 강했잖아요. 물론 이제 대만이 TSMI 때문에 네.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정밀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특화돼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반도체 공정 관리 노하우가 있었던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도 네. 두각을 나타낸다. 즉 좀 비슷한 어떤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제조 공정과 관련돼서의 노하우가 이렇게 이 삼성과 SK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롯데까지도 이제 CMO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대기업만이 아니라 사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는 동아소시오 계열의 ST팜이라든지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CMO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미국에 생산 기지를 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중견 그런 이 제약업체들이나 생산 업체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상황 이런 것들이 CMO 이 총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다 보니 CMO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백신의 특허가 풀리게 된다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백신 개발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겠다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굉장히 참여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어요. 네. 치료제만이 아니라 이제 백신까지 하겠다. 기술 주권에 대한 어떤 표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참여 의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특허라든지 혹은 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단백질 제조업 방식의 어떤 생산 노하우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지난 2월에 이미 서정진 회장이 네. 백신 개발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 띄워줄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려는 의지보다는 뭐 주가를 높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블러핑이 아니냐, 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재권이 정말 일시적으로라도 풀린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갖고 있었던 의지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어떤 밀어주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 아마도 셀트리온 뛰어들 것이고 또 네.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2월과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기업들 셀트리온을 차치하고서라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현황은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올해 안에 임상 3상 가능할까요?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다음에 셀리드, 진흥생명과학, 제넥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이 5개 기업이 임상 1, 2까지 지금 와 있는 단계입니다. 딱 네. 5개 기업이 임상 시험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한 개 회사가 지금 올해 내로 더 추가될 것 같아서 한 6개 회사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또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백신을 출시하고 맞는 과정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늦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내로 3상까지 가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좀 해줘야 돼요. 임상 3상 같은 경우 이 정식으로 임상 3상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은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자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내로 이제 3상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제넥신이 2분기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2, 3상을 시작을 하고 글로벌 임상 시험과 관련돼서 최소한 3분기나 늦어도 4분기까지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내로 3상까지 가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게 가장 든든하겠죠.
했지만 그렇죠. 아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지재권 문제가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독일 등 전 세계 일부 제약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지재권 면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돈을 들였고 네. 그 돈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뽑아내야죠. 그건 뭐 네.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그 기본적인 룰이니까요. 그런데 예. 일단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속사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이건 EU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성 반대가 갈리는 극명한 이유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자국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이오엔테크가 있잖아요. 네. 화이자에 공동으로 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메르켈 같은 경우 아니 이건 절대 이 생산량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뭐 단언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좀 상황을 보면 이 모더나나 또는 이쪽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의약품들로부터 매출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좀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거의 좀 유일한 어떤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모더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노바백스하고요. 화이자가 좀 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이유가 바로 화이자는 그래도 다른 어떤 매출 라인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생산량의 증가에 이게 뭐 백신 지재권을 푼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품질 저하만 초래할 거 아니냐라고 네.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 이 미국이라든지 혹은 영국이 이거 추진하는 이유가 당신들 돈으로 이걸 개발했느냐라고 기업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부 그러니까 간단히 세금으로 사실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공공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품질 저하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카피 백신이 나오게 되면 안전과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임상을 거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거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재권만으로 사실 만들 수는 없어요. 생산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지재권은 어쩔 수 없이 그래 공유하더라도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품질이 달라진다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미 지재권이 면제된다고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제약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